등화도 가친하고 가족도 가친한, 다시 말하면 환경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마음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면 오늘 이번 가을을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에 의해서 작게는 우리 학문적 문명이, 크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은 지금 오늘 아침에 약간 긴장이 된 것이 화담사 강원일와 이 앞에 있는 그 회관 메인 문제를 진행을 해갖고 이제 이사회를 열 준비를 해라고 했는데 코로나 핑계라고 또 이제 미루자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코로나 해갖고 진행하다가 문제가 되면 미루면 미루더라고. 미루자는 핑계로 애초에 설립조차 미루는 쓰거냐. 그래서 아침에 발표해갖고 했더니 이제 아니 그러면 미루자가 좋으신 거다고 했는지 무엇입니까? 하다가 방해가 되면 모르는데 신문 났다고 해갖고 진행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해놨고 그거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볼게. 말만 그렇게 해놓고 그놈 붙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사실 말하면 실질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혹은 내년 3월까지 오면 내 임기가 지금 한 잘하면 내 3개월 내년 6개월 나온단 말이다. 기간에 적어도 여기 화담사와 관련된 공부 분포를 한다거나 화담사 화담 서원의 방향에 관해서 무엇인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어떻게 보니까 서툴지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끈통도 안 잡아놓고 방향 없이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에 와서는 더 흔들려 버릴 거 아니냐.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화담사 여기 경례를 정비해서 앞에 있는 마을 금고를 사기로 했다고 하는 방향에 관한 정책을 구체화시키자. 그것을 진행을 해 나가였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화담사 강원만 만들고 건설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거기 중요한 문제는 뭐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공부하는 방향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 그러면 강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모아들고 후학들이 오가서 무엇인가 배우고 느끼고 참여하게 하는 생명들이 딱 돼야겠다. 그 두 번째죠. 그러면 그것을 뒷바라지 얼마나 정도 성의를 가지고 만드는 그 첫째 문제는 뭐냐? 있는 책들이 있어야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세 번째 문제가 이제 강원을 뒷바라지 하는 첫째로 제가 그동안 6일에 확장하고 또 이제 공부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이제 공부 시작했을지라도 공부하는 시작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어도 중요한 문제, 결정적인 문제들 공부를 책을 모아놓고 무엇인가 뭐 하려고 하는 방향들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다 도서실이란다거나 혹은 도서관 쳐다보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관한 소견들을 글을 써서 발표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봤다. 그 기회를 생각해 보려고 했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 조카 무덕 덕주와 남숙 말씀만 하지 말고 글 써야 한단 말이오. 그래서 요새 지금 나보다 글 써라 하려고 정신 차리라 하려고 세상에 노트북들을 이렇게 사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노트북 옛날 학교에 댕기때 사다 놓고 그걸 이거 안 쓰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노트북에 통해서 나오는 진짜로 가슴을 울리는 그런 여기 계시는 우리 형님이 저한테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 글에 있다가 보니까 나이가 없은 형님은 글 쓰시는데 너는 젊은 시작되기 말만 해보냐? 한 생각이 들어서 내 가슴을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 새벽에 가슴을 치고 있다가 있지.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시작하면 나도 덕주한테 얘기해서 노트북 하나 사갖고 지금부터 하나다부터 시작해야 쓰기 시작했다. 옛날 그뭘 해놓으면 만들어놓으면 선생님 제가 할게요.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문자 만들어 보내면 밑에 쉽게 말하자면 나 도와주는 애들이나 조개들이나 갖고 심지어 내 같이 공부를 해서 또 주십시오 제가 할게 해갖고 지금이 나 도와준다고 해놔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나만 한 번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도와준다는 것이 나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나를 먹통을 만들어 병신 만들어 봤단 말이야. 해보란 말이에요. 선생님 해보란 말이에요. 나이가 저 가만히 있도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나를 도와준 것인데 제가 해드릴게요. 그것 나 도와준 것이 아니라 당신은 가만히 있어 병신대야. 가만히 있다 죽어버려. 우리가 다 해보랄게. 그 내용이 되면 심하게 말하자면 내가 글쓴 것조차도 아무리 하나 못하고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안 되었다. 그래서 어저께 세상에 덕주한테 내가 꾸지람 듣고 나서 생각이요. 가만히 계시면 쉽게 말하면 바로 병식 가나다
쓸지도 모르고 죽어버려. 그래서 아,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당장에 그러면 노트북 나도 쉽게 글 쓰는 놈 지울 때 지우더라도 쓰는 한 나도 사고 배워야겠구나. 그리고 저만 오면 그놈 갖고 위에 써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이제 문제가 저도 저 말씀 이 얘기 써도 깨달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문제가 뭐냐면 지산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네가 배운 노래가 무엇이냐? 김선생 제일 먼저 배운 노래가 무엇이냐? 지산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할 때 담임선생님한테 배운 노래가 무엇이냐?부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드는 게 뭐냐? 지산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지산초등학교 교과가 무엇이냐? 김선생 교과 당신네 모교 교과 알아? 잘 적어보세요. 생각 안 한지 이제부터. 근데 세상에 기가 막힌 게 지산초등학교 교과가 지산 평야에 서 있는 학교 우리를 배우는 좋은 학교다. 우리는 씩씩한 지산어린이 부지런히 배워서 몸을 닦으자. 배우세 배워라 지산어린이. 그보다 더 좋은 학교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지산초등학교 졸업한 양반들 학생들 선생님들 아무도 그 교과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지산사 만들 때 편집위원장 책임자가 참여해갖고 물어보니까 교과 자체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지산평야에 서 있는 학교, 우리들 배우는 좋은 학교다. 우리는 씩씩한 지산어린이 부지런히 배워서 몸을 닦으자. 배우세 배워라 지산어린이. 그보다 더 좋은 교과가 어디가 있을까요? 애국감사도 훨씬 더 쉽고 국민들 공감될 거야. 그래서 아, 이런 것부터 정리해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문득 다음 주 말만 해갖고 시간 없어요. 해봐야지. 그 말을 했던 조카가 어떻게 보자면 정신적인 나를 자극적인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 역할을 좀 보여줬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70년이 지난 나한테 정신적 자극을 저 사랑하는 조카가 또 한 번 줬다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담임선생님이 담임선생님 이름 다 모르지 않아요. 1학년 때.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이 저를 특히 이쁘라고 하셔갖고 그 방사팀씨 얼굴 용자예요. 품을 용자예요. 그러니까 김용인 선생님이죠. 그때 어진자예요. 그렇게 김용인 선생님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앞자가 어진자가 17자 이게 그리에서 그렇든지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 담임 선생님을 아버지께서 친동생처럼 이쁘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 그렇게 자연히 존경하는 형님 아들이 여기가 학교 들어왔으니까 담임 맡았으니까 얼마나 그냥 뭐 정성스럽게 나한테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막 들어갔을 때 야 한남아 얘 너 노래 하나 같이 하지 마. 그래갖고 나한테만 가르쳤을 거지 다 가르쳤을 거지. 그 노래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일 먼저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쳐준 노래가 뭐냐면 오늘 아침 산 밑에 나무 잎이요 옹기종기 뭉클이고 모여 앉아서 어제 저녁 바람이 대단했다고 소근소근 아니 그거 아니다. 그 여기 큰아버지 같은 거요. 그랬었지. 이제 생각하니까 저기 다람쥐들이 도토리 못 먹는 이 얘기를 노래를 했던 거죠. 그 이제 그 얘기가 그 내가 이 얘기한 것은 이걸 빨리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야. 적어보고 싶어 내가. 아저씨 동화 아저씨 재밌는 이 얘기를 하여 주세요. 오야 그러마 이야기하마 옛날에 간날에 어느 산에서 시로리 연기가 당분한 뒤에 오리 소리 찾아가 봤더니 가랑잎 속에서 다람쥐들이 도토리 구워서 먹는 바람에 그렇게 연기가 났더라더라. 그것이 동화 얘기도 되고 어렸을 때 얘기인데 가슴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내 모교와 고향에 관한 사랑에 관한 노래.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또 그 얘기를 내 새끼들한테도 손자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요. 적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고향 사랑, 내 나라 사랑을 의미 되는 것이 관념적으로 애국없다, 또도 없다, 아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빨리 한번 쳐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그 생각을 해갖고는 저기 만나면 아까 지금 딴 얘기 때문에 그냥 차 타고 말 못했는데 나도 이제 노트북 사야겠지야. 그래갖고 나 오늘 가나다부터 배우란다. 그 말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던 것을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큰 것도 좋은데 작은 것도 좋고 큰 것과 작은 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해갖고 오늘은 지금 무엇이든지 막 시작하자. 그러다 보니까 뭔 생각이냐. 실은 걸음도 잘 못 걷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해서 혼란하다가 안 되겠다. 시작해보면 된다. 그 뛰고 움직이는 순간에 목표가 있고 과정이 있고 다 연결되지 않아요. 움직이는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사실은 엄청난 자기 생명력을 연장시킨 것이고 작은 준 것이기 때문에 시작해야겠다. 그 마음을 들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학교 퇴임하고 유별력 학장 맡았을 때 다시 나도 공부 시작했다. 제일 처음에 경목요결부터 다시 봤단 말씀이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다시 말해 고시에 70 넘었으니까 그때 고시에 재입전다. 그것이 두 번째 학문을 시작했던 유교대학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그 정식으로 유교대학에 학장 맡으면서 제가 유학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말하면 고시에 재입지했던 것인데 오늘날 와서 저는 사랑하는 조카 때문에 고시가 아니라 보니까 이제 8춘에 이제 망부에 제2입지가 아니라 이제 제3입지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도 우리 형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도 목표를 세우고 가기로 하면 자연히 힘이 모아진다. 내가 이 생각 안 했으면 오늘 아침부터 엄청 늙었어. 근데 이 생각하고 나니까 하고 났더니 떠들라고 이 소금노아 하면서도 등짝이 땀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나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얼마나 진도 나갈 수 있냐가 문제지만은 세상의 중용에 들어가다 보니까 중용에 군자의 중용을 하면 얼마나 좋고 자기도 좋고 세상이 좋은데 군자 중용이 아니라 소인이 돼갖고 반중용을 하면 뭐냐 못된 짓거리는 못된 짓거리 다 해갖고 가장 악랄한 짓거리를 해갖고 지가 출세하기 위해서 지금 자식을 때려 죽인 이 얘기가 나와. 사람 좀 잡아먹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중용 속에서 중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려면 중용을 안 지키고 멋대로 못된 짓거리 하면 반중용 그지 얼마나 못된 짓거리인가 한 거를 오늘 볼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요. 하다 보니까 요 대목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처가 앞에서 합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 사람 잡아먹는 얘기 자식 때려 죽인 얘기를 그게 했을 것이냐 사람들 했을 것이냐 지금 그래서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니 그것이 만약 자기를 못 지키고 못된 짓거리를 하기로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반중용이 못쓸때 중용으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 없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지금 좀 속도를 내서 간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중단되었던 것들 많은 얘기는 이슬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오늘은 지금 어디서부터 해야 하냐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 우회전부터 8째 중 네? 어디서부터? 17페이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17페이지. 17페이지 제일 우측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6째 줄 내려와갖고 그 다음에 저기 말하자면 중용을 지키려고 하면서 추세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양웅이라는 사람이 자기 뜻 지키려다가 죽으려다 살려다가 했다가 살아왔던 제목.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전한 다음에 중간에 있던 신나라를 만들었던 왕마이가 그 자기 동지인 이 유금이하고 짜가지고 그다 그때따라 해갖고 결국은 신나라를 만들어서 전한을 망하게 안 했습니까? 그 동안에 전한을 망하게 하고 신나라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내세우냐 하늘이 나한테 사명을 줘도 됐다 핑계대갖고 짓거리 했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늘 핑계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하늘 핑계 짓거리 그만하라. 내가 실질적으로 올라간다 하고 있는데 자꾸 하늘 핑계대갖고 떠들고 다니니까 반대팔 죽였단 말이야. 그 반대팔 그때 그 속에 잘못돼갖고 양웅이도 연루되었다가 빠져나오다가 자기는 모욕 안 당하려고 튀어나오다가 거기 자기 공부하고 있는 그 천록각 다시 말하면 이
주역 공부를 철저하고 있는 첼록각에서 오로지 자기는 자기 천분으로 직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득해 갖고 요새 말하자면 대통령 칭송어됐기 임금 칭송이라고 하는데 붙어갖고 어쩌다 그러나 선생님이 화학이 돼갖고 불려가서 당하냐 안 당하냐 한 상황 속에서 첼록각에서 뛰어내리면 죽죠. 추락사 할 줄 알았는데 발만 풀어주고 안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조용히 자기는 앉아서 뽀짝거리고 추지도 않고 71살 먹을 때까지 조용히 앉아서 거기서 말하자면 주역 공부를 굳히고 자료 정리하고 한 것을 갖고 자기 천문으로 살았더니요. 거기까지를 좀 설명했던 것이 여기 말하면 17페이지 우에서부터서 이 7째 줄까지.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놔두고 일단 쭉 좀 진행해 나가려면 다시 말하자면 왕망이한테서 붙어서 출시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는 오로지 이 주역에 관한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전환시대니까 잘 전개가 안 되고 있죠. 한나라 주역에 관해서 이 노력을 다해서 오로지 그 주역을 완성하는 것을 자기 천분으로 알고 활동했다는 것을 설명해갖고 여기서 말하면 바로 이 양웅이 관계를 빨리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 내용이 되어야 것은 17페이지 제2장의 2절에 들어가 있는 반중형 이것이야말로 파정 파라면 두려울 파자 조심스러운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들어갑니다. 근데 진행은 좀 해 나가야겠으니까 앞에 왕망이와 관련된 부분 지난번 했던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하랍니다. 이제 17페이지 위에서부터서 쭉 왕망이부터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왕망이가 한나라를 전환을 중간에 붙었다를 끊어버리고 자기 대를 이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씨 후손이었던 기주자 알랑거리고 댕긴 놈도 유흠이도 또한 왕망이한테 붙어갖고 왕망이의 이 상공이 됩니다. 상공이라는 말 다시 말하면 정치적 보좌가 되겠죠.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왕망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유씨가 그거 붙게 되니까 불소담설지사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불소담설지사면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소담설지사 이런 사람들이 불소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월히 거기 붙어갖고 새로운 정권이 생겼다 하면 거기에 뒤에 붙어갖고 돌아간 사람이죠. 그래서 불소담설지사가 영부명 하늘이 내린 명령이다 한다 말하면 그 암시 같은 것들겠죠. 그런 그 부적 같은 것들을 붙여가지고 하늘 명령을 핑계에 대해갖고 이번에 바로 왕마이가 현자가 된 것은 하늘 뜻이다 하는 것을 합리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부명을 가지고 하늘이 준 일종 부명이라고 뭘까 점괘 같은 것이나 그 암시 같은 것 같아요. 그 하늘의 명령이다. 그 운명에 관한 전명하고 똑같은데. 예? 분명히 전명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그 부명을 핑계에 대해 갖고서 내 칭송 이 왕망이한테 한뜻하고 다 붙어갖고 무거이 붙어서 오지게 비유를 맞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붙은 것은 뭐냐? 왕망이 공덕을 칭송하고 붙었다. 그 말은 그러므로 인해서 야 인차 수관 동작 그로 말미암아서 왕망이한테 붙으니까 그동안에 무슨 수없이 많은 감투들보다 나눠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관직도 얻고 관작 벼슬도 다 얻게 되었다. 그쪽에서도 양웅은 불위, 녹위, 소공.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는 녹이 벼슬 해갖고 월급 받아먹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래. 위하지 않고서 소동. 다시 말하자면 이 기회에 붙어서 지위도 얻고 욕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행동하지를 않고 자기는 그 말 거꾸로 하면 자기는 자기 공부만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불위, 녹위 소동하고 의구, 교서, 천록각에서 다시 말하면 책, 옛날 묵은 책들 모아놓은 데서 조용히 앉아서 옛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똑같이 앉아서 교서 글자 고치고 책 편집하고 앉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서, 이 의구 교서라고 하는 글자 고치고 편집하고 있었는 것으로 해석해 보십니다. 그래서 철록방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망이 본 이 부명 이 자립하고, 왕망은 처음에는 하늘이 양치에서 뺐다 하는 신비적인 명분을 갖고 왔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자기의 뜻에 따라서 주었던 명분을 내세워가 그 다음에 이 자립, 자기가 앞장서 갖고 자기 뜻대로 이 정부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왕망이 새로운 한 나라를, 신나라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직후에도 타는 절기원 이 신전사,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타율적인 자기가 집권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절기원, 그것을 근원으로 이용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집권 때까지 명분을 이제는 내 힘으로 한다는 뜻으로 끊어버렸다고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신변급 가령 뭐랄까 철은 무슨 그런 것들 갖고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운 방향으로 정치를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기원, 원래 있었던 이 신전사, 하는 뜻에 의해서 신이 명령을 해서 되었다는 그런 타율적인 자기 명분을 이제는 자기 힘으로 끊어갖고 자기 자력으로 한 것을 하려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왕망이 그런 것을 하고자 하였는데, 그럼에도 가히 그렇지만은 가시 왕망한테 붙어갖고 뽀짝거리고 댕겼던 두 사람, 견풍과 그 견풍 아들 견풍의 아자인 견심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동시였던 유흠의 아들인 유흠적 아자인 유분이 있어갖고, 이 사람들은 옛날 그대로 우리 모세는 왕망이는 하늘이 된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거기 내세우고 하늘 핑계대고 왕망이 핑계대고 뛰어 막 올려주고 만약 그 사람 추대를 해내면 자기는 칭찬만 받을 줄 알았는지 착각을 했던 것 같죠. 그래가지고 두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견풍의 아들과 그 다음에 유흠의 아들들이 여전히 똑같이 사리를 잘 알지 못한 채로 앉아가지고 그 다음 뭐냐면 계속 작부명 이헌, 하늘이 내신 하늘 암시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은 좀 뭐라고 할까 그 신비한 그런 논리를 갖고 계속해서 이 왕망이를 올리는 떠받들고 추세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작부명 이헌, 계속 하늘이 내리시는 명령에 따라서 이 사람을 받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 말을 그 사람 명분을 올리는 것으로 그 아까 말한 견풍과 유흥의 아들들이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으로 보니까 왕망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 심부름으로 잠시 온 것처럼 돼버리니까 자기 입장이 안 되지.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지. 자기가 직접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왕망 입장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왕망이 화가 나서 야, 옛날 신이 도와줬다니 그만해야, 나 내 힘으로 해야,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망이 그만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떠들고 댕기니까 왕망이 대노 화가 나갖고 주살료 견풍적, 견풍이라고 하는 제1 알랑꾼 견풍 아들, 지갑지와 아들하고 부자를 먼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주사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유분, 아까 그게 유흠의 아들이요. 유흠의 아들인 유분을 발배도 발배도 변원 지방, 먼 지방 쪽으로 바로 발배도 귀향을 보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만 떠들고 이게 난 내 힘으로 하려게 뭐 하늘 핑계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뭐라가 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부근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수없이 아까 말한 견풍이네 하고 그 다음에 유흠의 쪽에 뽀짝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웅성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없애려면 견풍이나 유흠만로 없을 것이 아니라 그 똘마이들도 다 없애야겠다 싶어서 아까 말한 유흠이 아들을 유배에 보내면서 더불어서 견연적인
그와 연결되어져 있는 같이 떠들고 있는 패들이죠. 그 견연이란 말은 연대되어 있는 가들과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과 연대하고 있는 당자 갖고 지금 선전하고 있었던 패들이 있어. 그 가들도 한꺼번에 일률 수포 다 잡아들여 갖고 이제 시작되어 하고 있는데 정화시키자 사회 정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다 인류를 한꺼번에 수포 잡아 넣어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그 가족들 무슨 소리가 수없이 나오고 있죠. 시작되는 소리가 자꾸 나오려고 하니까 무수 주청 어떤 놈이 떠들어도 탄원서 내도 그럼 받지 마라. 그래서 주청 온 내용들은 다 무수 안 받으니 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수 주청 아무도 다 잡아넣고 정화시키는 작업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린 것을 말하자면 꼭 추청하려고 하는 놈들도 없이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분이 자기 이제 억울하게 귀영사에 있는 유분이 가능하면 자기 동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걸고 넘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 유분이 정향 양이 학작지자 그런데 유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일전에 정향의 양웅이 학작 기사 아까 말하자면 왕마이가 하늘 뜻 받던 사람들하고 그때보다 추대원 운동을 할 때 학문적으로 이 뜻이다 한 글을 써서 아마 상징적인 구호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석을 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유분이는 바로 양웅이가 이게 관여했던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양웅이를 공범을 만들라고 양웅이가 그때 뭐 써주라고 하니까 가령 하늘이 내신 왕망 천자의 수행자 그런 뜻을 아마 간단히 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거기다가 뜻을 상징화시켜갖고 썼던 것이 글자 이상을 썼을 거 아닙니까? 학작 수작했던 학문적으로 구호를 써놨던 간판을 써놨던 그런 것들을 갖고 찾아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동지요 그래서 가능은 끌고 들어간 것이 많아야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유분이가 바로 양웅이를 끄집어 들어갖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서 양웅이도 부지도 모르는 사이에 타헌부명지사 자기가 써냈던 요새 말하면 뭐 지지서명도 안 합니까? 서명을 마찬가지 그때 내주었던 것에 관한 것을 아마 아까 말한 학작 기자 했던 부호를 써가지고 글자 보냈던 것들을 자기도 써주고 나서 잊어버렸다고 말이다. 모르고 있었는데 그 했던 사실이 잊어버린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결국은 아까 말하자면 유분이가 찾아냈다고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고발하고 말썽을 일으키니까 아니 발후 다시 말하면 양웅이도 글자 써갖고 그때 똑같이 했던 사람인데 왜 우리만 잡아넣었어? 한 식으로 아마 울고 늘려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양웅이도 관련되었다는 것이 아니 발후 사건이 밝혀진 후로 그렇게 되니까 양웅이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양웅이는 타는 담심 불능 마음을 걱정을 해도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히고 싶어도 불능할 길이 없어. 다시 말하자면 걱정을 안할 수가 없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걱정 안 할 수가 없으면 잡혀가면 이제 고문당하고 한번 세겠죠. 그럴 때 다행히 이 신수 능력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창피당하고 하는 것들 다행히 면하게 되었죠. 어떻게 됐냐? 뜻은 뭐냐면 면하는 방법은 뭐냐면 곧바로 총천록각 공부하는 도서관 저기 아마 2층이나 3층이나 그런 모양입니다. 위층으로 붙어서 천록각 상에서 포화 땅 밑으로 뛰어내려갖고 도망치라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자살하라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하면 도망치고 모르면 떨어져 죽을 것이다 추락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도 다행히
미솔타, 솔사라고 한 것이 떨어져 죽었다 그 말이에요. 미솔타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수락사를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도망쳐 나온 것이지.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냐면 이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들어보니까 병신들이 되어가 못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 후에 이 소위 대부 아까 그 떨어져 갖고 병신이 되어서 죽은 줄 알았는지 안 죽고 있다가 연루에서 벗어나갖고 있다가 아까 말한 표수도 모르고 조용히 떨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그 후에 아무 이제 조용해져 버리니까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선생질 하는 표슬이나 됐던가 보자. 그래서 소위 대부 선생 자리로 초청을 받아 가지고 또 글 쓰는 사람으로 해서 그 아까 말한 지역 글 쓰고 강의나 하고 지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언제 끝했냐 그러면 아까 전날에 그 나이가 떴다가 71살 때까지 그때 71살은 굉장히 고령이죠. 인생 70 고희는 고희니까 71살 때까지 그 사람은 고령으로서 안 죽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위 대부 역할을 하다가 조용히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여기 그 상황 속에서 출세를 하고 뽀짝 그런 사람들은 달리 공부하다가 아까 천옥각에서 떨어져 갖고 병신 됐다가 살아서 남아서 71살까지 살았다 하는 기록이 남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 죽고 살았던 71살까지 앉아서 글 공부만 해왔던 이 양웅이가 하나의 미담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금 비현 우회향이라고 하는 비현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쪽 우회향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 마을 작은 마을 이름이 뭐냐면 자운촌인데 자운촌 가운데에서 거기가 양웅이의 70살 넘어서 잡고 했던 때의 묘소가 이 양웅이의 묘소가 유적으로 남아 있다. 여기서 이제 양웅이는 출지 않고 조용히 저 이름 글만 가르치고 있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자면 반중용적이 아니라 중용적인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의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웅이는 그 후에 사람들 전부 뽀짝한 사람들과 달리 양웅이 사람들한테 후학들한테다가 존경을 받게 됐죠. 그래서 공후인 빙조 그 후배들한테 대해서 빙조는 이는 숨은 실천하고 있는 선비다. 그래서 빙조란 말은 추모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웅이는 그 후에 아까 얘기했던 우회향에서 자원촌에서 그 멱정 옆에서 거기서 후학들한테 존경받는 대상이 됐다. 그래서 양웅 이름이 점점 소문이 나갔고 묘는 후에 칭송을 받아서 양웅 묘는 우칭 자운분이라고 자운의 분묘란 말이죠. 자운의 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설명이 소문이 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양웅묘 부근에다가 또 양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아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대의 문학자인 유우석이라는 사람이 누실명이라고 누라고 하면 깨져진 방이란 말이겠죠. 작은 방에서 글씨를 써놓고 수행하고 살았던 사람들한테서 그 유우석이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아까 양웅묘 옆에다가 이 누실명이라고 누실에 관한 칭송하는 글이라고 하는 내용을 썼단 말이에요. 그 누실명 속에서 성찬적 대단히 높이 누구를 양웅을 성찬 칭송했단 말이죠. 그 내용이 바로 양웅은 어려운 속에서도 오로지 아까 주요가 학문적 이치만을 연구하고 살았던 분이라는 뜻을 실어놓은 것이 뭐냐면 서촉 자운정 누적 거기다가 아까 말한 누실명이라고 한 것이 서촉 자운정이라고 하는 유적으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양웅의 조그마한 묘소가 거기다가
이 누실이라고 하는 조그만 작은 기념방 연구소가 기념관이 그 후에 점점 서초구 자원정이라고 하는 정자까지 만들어져 갖고 거기서 유목이 확정되었다. 요 말 설명하려고 하면 바로 뭐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대 상황 속에서 오로지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해 나가는 방향만을 위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은거히 굳이지 조용히 자기 목만을 챙기고 살아왔던 사람에 관한 것은 칭송하는 풍토가 그때 전부 다 줄잡아갖고 출전 사람들하고 대조가 되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의 중용적 분자 한 사람의 중용의 뜻을 따르는 분자로서 죽의 활동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간 길에 부시 일건 용의적 사 이것은 이런 조용히 중용을 수행하고 산 분자 역할을 하고 산 사람들은 간 길에 이런 조용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러러 본다면 간 길에 다른 사람 눈에 굴뚝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 간 길에는 부시 일건 용의적 사 이것은 아주 판단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수없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앉아서 아까 말하자면 천록각에서 그 주역이나 거치다가 떨어져갖고 조용히 살다가 인사가 아니산다가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흡사히 말하자면 사호 유 점고 불가독이라 불가반이다. 이것은 흡사히 말하자면 저 높은 산꼭대기 쪽에 가히 우리가 불가반 기어 올라간단 말이죠. 가히 올라가기 어려운 것과 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자세회미 그러나 자세하게 회미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각 흘반 천이인데 이것은 흡사히 말하자면 보통 흘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다반으로 밥 먹고 옷 입고 쓴 것과 같은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본래 해왔던 진절 자연 본래 가장 평범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타시 인인 소각주적 행위 준칙이다. 그것은 다 각자가 모두가 다 인인이 각주적 각자가 자기 할 일을 조용히 지켜나가고 있는 각주적 행위 준칙이다. 자기가 행동하고 있는 행위 원칙을 따랐을 뿐이다. 제 중국 역사적 발전 과정 중 중국의 큰 역사 발전 과정을 본다고 할 때는 제인을 배출하여도 각 대랑 도사하면 설저도 비유 문격 인격보다 중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인이 재주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이 배출되어진 한생에 나오는 대로 나오지만 그러나 대랑 도사 중국 역사 속에서 한번 큰 흐름이 전쟁이 난다거나 사회가 변화한다거나 아니 가만히 있어도 대략이겠죠. 중국 사회에 수억인들이 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이 대랑 도사 큰 물결이 친다거나 아니면 큰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덮쳐 가버린다거나 그 대량 도사는 큰 물 친다고 이와 같은 큰 중국 역사와 같은 데서 큰 물결 속에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밑바닥의 문제를 말하자고 하면 그것은 바로 뭐냐 이 큰 물결 속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유, 문격, 그릇, 격조가 하지만 내용에 의해서 그것도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 사람 글을 쓴 사람의 인격에 있어 그 사람은 그 내용이 얼마나 높으냐 글을 쓴 사람의 인품이 얼마나 높으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특별히 누구를 아까 말하자면 기념각을 만들고 추모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다. 이 내용으로 보자면 오늘날 우리 기념사회하고 큰 건물 짓고 뭘 만든다고 해서 것이 아니라 이 적어도 중용의 근본 뜻으로 보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분들이 지키고 있는 격에 대해서
백성들이 사람들이 공감하고 존경하냐 안 하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문제라는 것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평가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문격, 인격이라고 하는 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하면 막 붙여놓으면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격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끝나놓고 저를 말씀드리면 진정 중용적인 군자는 그러므로 인품과 생각하고 있는 사고, 인격에 있어서 볼 때 가장 중용에 맞는 인품을 가진 군자는 각수도덕, 조용하게 정신을 가다듬어서 각수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삼가해서 가지고 있는 각수거든요. 이 각수도덕, 마음속에서 인간의 도리를 당당히 지키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그러면서 밖으로 나타나는 걸 얼마나 떠붙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수, 청빈, 마음속에 깨끗하고 고요하게 지켜야 할, 청빈하고 꼭 하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지켜야 할 분수를 지키는 것을 감수, 그래서 담담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감수라고 하면 그 적당한 말 붙이가 어서 감수, 청빈은 담담하게 자기에 있는 껴진 분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수, 청빈을 감수한 사람은 뭐냐? 그러면 진관, 빈궁, 요도, 해도. 빈궁, 가난하고, 빈이나 궁이나 마찬가지,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러면서도 요도 물결에 휩쓸려 간다 그 말이에요. 남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사는 거죠. 거칠게 세상 물결 속에서 쓰러져 끌려 가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청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서 몰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아까 말한 이 빈궁하고 요도는 한때요. 정막 일치 한때는 어렵고 고달프고 너무 알아지도 않으니까 적적하지만은 종우 수인 찬송 끝내는 사람들한테다가 그런 인품이 아까 인격이 문격이 받아들여져서 사람들로부터서 그분을 평가해야 한다, 존경해야 한다고 하는 찬송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여기 결정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결국은 중용에서 받아들여야 할 분자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건사하게 뭐 만들고 뭐 트로피 따고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볼 때 그저 평범한 상황 속에서 전체 우주 본체에 얼마나 영합하느냐 문제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교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죠. 큰 물결이 아니라 조용한 속에서 얼마만큼 한테 조용한 적이 없냐 문제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얼마나 큰 공정을 나타내냐, 우리 그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중용이 가고자 하는 분자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 심성이란다 인품에 있어서 안정과 평형과 평화랄까 그 고요함이랄까 그런 뜻이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는 결국은 중용이 기항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가장 높은 열반이라고 하는 경문은 무엇이냐, 저 생각엔 조용히 그저 제가 모셨던 청학한 스님 같은 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뜻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수없이 많은 곳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 저 세상 다 돌아다니게 봤지만 나는 그동안에 생각해보자면 수없이 많은 은혜를 세상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았을 뿐이요. 그런데 나는 세상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혹은 주변에 대해서 소반들에 대해서 내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받았던 그 큰 은혜에 비해서 내가 거기 끼쳐드렸던 역할은 저 맑은 물 한 바가지 물 한 깨고창 물 하나 내가 그 만들어낸 것 같은 공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생각해보자면 내가 세상에 와서 어지럽고만 갔지, 은혜만 얻어먹었지 내가 세상에 봉사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 내가 남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내 영혼이 있는 한은 그동안에 줬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난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축원하고 생각하고 갈랍니다. 그것이 그분 돌아가시 전에 어떤 그 열반송입니다. 그 뜻으로 생각해보자면 뭐 큰 은혜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있는 것 속에는 그 밑에 뭐 있냐면 얘기하고자 하는 자기 욕망이 나타나 있을 뿐이지 본체에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아까 말한 아름다운 인격이란다 고품격 그 내용들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인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바로 둘 다 중요한 것이냐 태 없이 조용히 열반 최후의 안정과 화합으로 이루어져 가면서 멋지게 끝난 것이다라고 설명한 것이지 거기다 큰 깃발을 내세운 것이 아니다. 그걸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 다음에 반중용의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 반중용의 예에서는 아주 참 이걸 보다가 내가 이 얘기를 여기서 해야 하냐 읽어야 하냐 하다가 그래도 그것도 봐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있어요. 예? 이 잡은 보러 바꿔놓은 거 있어요. 예. 그 이제 현재까지 해보려면 보시다만 반중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반중용의 예를 설명한 것은 여기 안에 참 여기 아담사와 같이 신성한 수행처에 맞지 않는 잔인한 얘기가 두 가지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아야 중용과 반중용을 뜻을 알 수 있죠.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가 그 궁녀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 새끼를 오래 죽여버려. 직접 그래갖고 그 직전부가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그 친구를 누구로 하냐면 제가 황후가 와서 애기 꼬맹이 보고 잡다가 왔는데 황후가 왔다 간 다음에 조용히 지가 와서 지가 죽여버리고 가버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황후가 죽이고 한 것처럼 해갖고 황후를 살인죄로 몰아내갖고 황후를 몰아내고 지가 황후 자리를 들어가는 잔인한 인류를 범하는 못된 행동이 그것이 말하자면 가장 악랄한 반중용의 예로 설명되어 준 것이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이 춘조패 중에서 그 제환공, 진문공, 문공 비율을 잘 맞춘 놈이 아주 유명한 그 요리사인데 여러 가지 얘기한 동안에 그 무엇이 제일 맛있냐 하는 얘기 한참 맛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얘기 들은 게 사람 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더라. 난 안 먹어봤다만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지기 꼬맹이 쉽게 말하면 막난 지 얼마 안 된 지기 꼬맹이를 데다가 그놈을 죽여갖고 그놈 고기를 요리해갖고 진 문공한테 준단 말이오. 그럼 먹고 나서 문공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우리가 있냐고 들어와서 그렇게 감탄해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임금께서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시고 물어봐서 하시지 안 잡숴 보셨다고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해드려야겠다 하는데 내 충성심으로 어떻게 그냥 고기를 구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 새끼를 데려다가 좀 실은 하고 요리를 해갖고 드렸더니 그렇게 임금이 좋아하시니까 내 충성은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 먹고 감통했던 세상에 지 자식을 요리해갖고 준 이런 충신이 어디 있냐고 감동한 사람은 굉장히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듣고 있던 단 잔인하다. 정신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런다고 해서 충성필리라고 지 자식을 죽여서 가르칠 수가 있냐. 앞으로 그런 놈은 결정적으로 보려면 인간성을 버린 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인 놈이다. 근데 앞으로 그런 머리였죠. 그런 얘기를 했던데 아니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니 그 한공인가 문공인가를 마지막에 가다갖고 굶어 죽이면 너희 그놈이야. 그런 내용들을 들려가면서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가장 목표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내용이 뭐예요? 몰라 근본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나 제국주의 전쟁 아니요? 이런 방법들을 예를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투수 정치의 얘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걸 내가 설명해야 하냐 아니야 하냐 그러다가 그래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지 않아요. 오늘날 그것들이 어떻게 하냐. 지금 세상이 전부 싸움 붙여갖고 지금 요즘 뭔 보이지 않는 건 회사 주식회사 주주갖고 뭐 장난쳐갖고 돈 벌어보면서 지금 세상 난리치고 화천대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원인이 어디냐.
옛날에 도덕적인 타락에서만 온 것 같지만 거기다가 오늘 도덕적인 타락이라 보여. 잔머리까지 합쳐지게 되니까 세상을 망치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 대목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가장 강력하게 현대 사회에서 주장했던 사람 뭐냐 하면 돈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는 수설방방하고 세계를 부질러본 놈들이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다. 이런 고쳐야 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은 전부 볼세비키라고 벌렸던 사람들이 바로 말하자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느 날 칼 막스라는 사람을 들렸잖아요. 그 막스가 그 후로 이것은 그 병폐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다시 주장을 해갖고 칼 막스 이론들이 자본론이 오늘날 미국에서도 이제 보존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은 제가 공부를 해놓고 보니까 칼 막스 자본론의 이론적인 배경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맹자님이 얘기하는 민본선언이다. 맹자가 얘기했어요. 후이선이 네. 을을 불의를 뒤에하고 이익을 추구해 먼저. 그러면 그 안에서 갖고는 이제 문제 이제 그 원리는 그런데 후이제 오늘날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 속에서 거대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총체적으로 규율할 것이냐 문제를 보자면 거기에서 칼 막스는 특히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맹자의 인본주의, 민본주의 사상을 윤리세상을 다시 말하면 인간 뭐라고 할까 그 성선적 사상을 구체적인 접근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죠. 첫째가 뭐냐? 많이 받았으면 많이 세금 내서 사회에 부담해라. 두 번째는 뭐냐? 약한 사람들은 혼자 해봤자 누가 때려뜯으면 안 되니까 힘을 모아서 조합 내지 협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주장의 정당성을 사회에 실천해라. 자기가 협동조합 놈, 노동조합 놈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에 있어서는 잘 될 때, 좋을 때 모아갖고 애꼈다가 어려울 때 나눠주는 방법으로 쓰자. 그게 뭐냐면 사회보장제도 내지 사회보험기록이다 말입니다. 네 번째에 있어서는 애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으면 좋은 일을 데다 쓰면 복받고 세상이 편해야. 그게 다시 말하자면 자아선 서로 나누어 쓰긴 남을 사랑하는 운동을 시작. 네 가지가 오늘날에 와서 다시 말하자면 칼 막스 이론이 사무엘슨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맹자의 이론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내용들을 현대적 사회에서 현대 상황에 맞게 이론화시키고 싸우고 공격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수정해 간 방향으로 사회 엮는 방향을 이론화시키면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일은 어디서 주냐? 중국에서보다는 우리가 지금 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못된 짓거리 한 놈들 얘기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17페이지 들어가서 시작할 때까지 하다가 좀 쉽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군자중용을 열심히 얘기하면서 내용을 무엇이냐? 만약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 인류 공동체가 얼마나 비참한 꼴을 당하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대조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하나 그것만 갖고 열심히 설명하면 그건 명분 굉장히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인 실천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이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상이 있으면 그런과 직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반대되는 것과 항상 대조해갖고 비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조되어진 것과 반대되는 것과 연결되는 것과는 직접 설명하는 것을 제1차적인 연계라고 봅니다. 그럼 그동안에 갔다가 변했다가 한 것들이 더 중증적으로 바꿔져갑니다. 그래서 1차적인 연결부터 2차적, 3차적, 4차적 가변적인 요소까지 넣어서 상황을 설명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냐? 그것보다가 변증법이라고 한다. 변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제1차적으로는 목표에 대해서 대조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중간에 가변적인 변화되어진 정도가 뉘앙스가 다른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보자면 그 개념들이 이제 점점 팽창해져 갑니다. 그래서 불확정적 가변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커져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올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까지 다 넣어서 설명해 나갈 때 그것은 이제 변증법 변화해서 만들어진 일종 정책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올 경우에 응용해서 새로운 차원을 어떻게 내비할 것이냐까지를 연결시켜 나가는 것은 큰 차원에서 보자면 변증의 논리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변증의 논리를 통해서 사회 개선해 나가는 문제를 수립해 나갈 것이다. 오늘날 그래서 이제 그 변증의 논리를 정책과학으로 총체적으로 정립시킨 사람이 누구냐? 예? 막스라고. 예? 막스라고. 막스 베버예요. 네. 칼 막스하고는 달리 막스 베버. 아, 사회과학 시스템. 막스가 아니고. 그는 마르크스고 그는 막스 MAX 막스 베버야말로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뭐냐? 정책과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서는 막스 베버를 통해서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이 연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의 길로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자. 가장 좋은 선택의 길을 모색해 가는 방법이 정책과학입니다. 그보다 뭐라고 폴리틱이라고도 하고 폴리시라고도 하죠. 그 정책과학을 통해서 오늘날 어떤 경우에 있어도 어떤 원수, 어떤 적과도 타협에 의해서 언제든지 좋은 변수를 타협하는 창출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가 나온 정책과학이 만드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너 아니면 나 죽게 하며 살기는 옳지 않다. 언제든지 서로 간에 타협을 통한 가장 좋은 방향의 절충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날 실은 말하자면 독일이 낳은 막스 베버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실제 뭐냐? 그냥 해결되면 쌍부차 재미없는 사람들 이제 먹잡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꼭 가득 악랄하게 한쪽을 만들라고 타협 못하게 절충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판 깨는 작업을 해갖고 거기서 무엇인가 어렴풋이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고상한 얘기, 선량한 얘기, 구원의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글로 해서 판 깨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확히 보자면 말로는 고상한 얘기하고 평화와 사랑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사랑을 반대하는 놈 새끼는 죽여! 이 얘기 속에서 사실상 사랑과 적을 극렬화시키고 있는 악랄한 방법대로 오늘 뒤쪽에서는 싸움이 붙어야 내날 누구나 도둑놈하고 모든 놈은 시끄러워야 먹자기 생긴다고 말입니다. 이 풍토가 아무리 말을 고상하게 하지만 가장 높은 처지에 있는 이 사회 인품 가진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여기 반중용이라고 하는 것도 중용과 완전히 이 대목도 아직도 반중용과 중용이 좀 적정한 겁니다. 근데 실은 이거에 중간을 엮어가지고 절충하고 수정을 짓는 것이다 하고 내세운 사람은 동양 사람이 아니라 서양 사람인 막스 베버다. 막스 베버를 통해서 보자면 송불가고 송가는 재판은 끝까지 가면 안 된다고 얘기 기억이 있어요. 그 문제는 이제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방황한다. 곧 천하를 통일하면 지고 혼자 할 것 같아도 얼마 지나고 보면 다 속 막통창시에 다 안에 보면 혼자 못 먹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결국은 나눠 먹게 되는 거죠. 그래 먹을 결국은 다 속 다 빼버리면 혼자 못 먹는 거죠. 나눠 먹어. 나눠 먹으라는 얘기를 결론 내는 사람이 바로 막스 베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저는 어떻게 보냐, 지금 제가 쓴다면 오늘날 여호와의 힘으로 천하는 다 혼자 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호와도 지금 뭐냐, 절대적으로 대화합을 위해서 여호와가 주장되신 것이지 여호와 말도 안 쓰는 사람들만 걸리기 위해서 여호와가 오신 것이 아니다. 그 얘기로 해서 오늘 지금 새로운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결국은 라틴 쪽에서 어디로 가나 남아메리카 가서 브라질 말고 아르헨틴 쪽에 거기서 태어나신 분 아니요? 그분이 결국은 저 제일 많은 식민지 끝에서 나선 분이지만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시 말하면 로만 카톨릭 결론은 뭐냐? 이제는 우리 주도하에서 무조건 구원과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외에 우리 반대파까지 다 합쳐가지고 모두가 다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절대 사랑으로 그분은 주님의 우월적 지배가 아니라
모든 절대 사랑으로 지금 교황 프란스 교황님은 견해가 로마 교황청 견해가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다 해서 나가면 절대 이제 안 절충, 절대 사랑으로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운영한 분이 새로 되신 로마 교황님 프란체스코 교황님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는 이와 같이 이제 우리 패들이 주도권 잡고 장악해야 한다는 세계가 이제 점점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로 바꿔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좀 쉬겠습니다.